투표 조작으로 이미 신뢰가 바닥을 치는 와중에도 매년 계속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엠넷. 올해도 어김없이 투표 100%로 멤버를 뽑는 오디션을 합니다. 바로 걸스플래닛 999인데요. 한중일 세 나라에서 각각 33명의 참가자, 즉 99명이 오디션을 봐서 총 9명의 데뷔 멤버를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데뷔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등 화려한 이력이 있는 참가자들이 참가하여 놀라움을 주고 있는 와중에 역시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어떤 참가자들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투표 100%? 국민 프로듀서들이 투표하여 데뷔 멤버를 선발했던 프로듀스 시리즈. 분명 많은 사랑을 받는 그룹을 만들었지만 결국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PD가 임의로 투표를 조작하여 피해를 본 연습생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 이후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신뢰를 잃게 되었고 이번 걸스플래닛 999도 투표 100%로 진행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차피 또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프로듀스 시리즈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걸스플래닛을 기획한 PD는 김신영 PD, 작년 엔하이픈을 탄생시킨 아일랜드의 프로듀서인데요. 아일랜드는 투표를 위버스 플랫폼으로 실시하고 외부 참관인 제도까지 투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공정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 걸스플래닛은 NC소프트의 유니버스 플랫폼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NC소프트가 투표 조작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공정성보다 더 크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표가 쏠릴 텐데 프로듀스 48은 많은 일본인 연습생과 가수들이 참가했지만 오로지 국내 투표로만 진행되었었죠. 하지만 이번 걸스플래닛은 유니버스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투표가 진행됩니다. 즉 중국과 일본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2021년 현재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600만, 중국은 14억 4,400만 명입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투표 물량 공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엠넷 제작진 측은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밝힐 수 없지만 특정 국가의 독식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 내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유료 투표가 금지되었고 미성년자는 투표를 참여할 수가 없죠. 한국에서 제작하지만 한중일 동시 방영과 글로벌 투표를 시행하는 만큼 중국의 이러한 통제가 걸스플래닛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엠넷이 신뢰 회복을 위해 투표 공정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문제는 투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미 원조를 말한 참가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인 K-팝 아이돌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중국인 아이돌의 전속 계약 분쟁 문제, 중화권 편중된 활동 문제, 역사 왜곡과 한국 문화 예속화 등 한중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몇몇 중국인 K-팝 아이돌들이 중국 정치를 지지하는 SNS를 올렸던 모습에 이에 대한 불신이 거의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걸스플래닛 참가자 중 이미 SNS에 항미 원조에 대한 글을 올린 참가자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판 푸듀인 청춘 유닛2 참가자 왕야러, 중국 그룹 SNH48의 왕치우루 청춘 유닛2 참가자이자 연습생 걸그룹 데일라이트 멤버인 천신웨이인데요. 항미 원조는 6.25 전쟁의 중국식 표현으로 북한을 도와 미국에 맞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사람은 중공군의 침략 행위를 영웅이라며 경의를 표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진 만큼 만약이라도 이 세 참가자가 선발이 되었을 때 국내에서 활동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벌써부터 논란이 있는 참가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미 데뷔했거나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많은 참가자들의 소식에 예비 플래닛 가디언들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CLC, 체리블렛도 참가? 한중일 각국에서 33명씩 참가하는 걸스플래닛. 한국인 참가자 33명 중 몇 명은 참가자가 뉴스나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가장 참가가 놀라운 멤버는 아이돌 7년 차인 CLC의 최토끼 유진. 경력과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참가자이기 때문에 국내 투표로만 진행된다면 데뷔가 가장 유력한 참가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초 2019년에 데뷔한 체리블렛 멤버 전원이 참가한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원, 보라, 메이 세 사람만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듀스 48에 이어 한 번 더 도전하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바로 파나틱스로 데뷔한 도아인데요. 최종 23위였던 만큼 도아 역시 유력한 데뷔 멤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같은 파나틱스의
리버블의 멤버인 나연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이름이 알려진 혹은 데뷔를 했었던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리버블의 멤버이자 쇼미나인에서 미친 미모로 화제였던 유다현, 전 SM 연습생이었던 안정민, 프로듀스 48에 71호 탈락했던 김다연, 극성 사생팬의 스토킹으로 버스터즈를 탈퇴해야 했던 강예서, 그리고 투바투 휴닝카이의 동생 휴닝바이에 YG 오디션에 1차 합격한 만큼 오빠의 유명세 덕을 보는 것이 아닌 멋진 실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한국인 참가자 중 일부만 해도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맞서는 일본과 중국의 참가자들의 라인업도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도 데뷔 멤버 대거 참가. 먼저 중국의 참가자들도 이미 데뷔한 멤버들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참가자까지 엄청난 라인업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AKB48 그룹과 비슷하게 중국에도 스타48 산하 그룹이 있는데요. GNZ48의 쌍둥이 량자오 량차오 자매 SNH48으로 데뷔한 마위링, 왕치우루가 참가하며 각 그룹 팬들의 많은 화력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청춘 유니, 창조영, 창조101 참가자들이 대거 참가하는데요. 비주얼과 실력이 검증되어 있어서 우려와 동시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일본 참가자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있을 참가자는 JYP 일본 걸그룹 니쥬를 뽑는 니지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사쿠라이 미유, 그리고 역시 이미 걸그룹으로 데뷔한 참가자들도 있는데요. X2NE1의 멤버 카와구치 유리나, 미소녀 선발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그룹인 만큼 비주얼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프리즈미의 멤버로 무려 2012년에 데뷔했던 쿠보 레이나도 있습니다. 다만 프로듀스 48에서 많은 일본 참가자들이 실망스러운 실력을 보여주었던 만큼 일본과 중국의 참가자들이 한국 참가자들만큼의 실력이 있을지는 궁금하실 텐데요. 선공개된 플래닛 마스터들의 반응은 실력 역시 기대해도 좋다는 반응입니다. 한국 참가자들은 K-팝에 익숙한 만큼 실력 역시 보장되어 있다고 했고, 중국 참가자들은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인 반응으로 에이스급의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일본 참가자 중 대거 포진해 있다고 하는데요. 8월 시작되는 걸즈 플래닛 마스터의 여진구, 그리고 K-팝 마스터의 선미와 티파니가 참여하며 마스터들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릴 시그널송 555도 프로듀스에서는 투표를 호소하는 곡이었다면 소녀들의 도전과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더욱 기대감을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참여로 프로듀스 48보다 판이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만큼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논란과 우려를 제외하고 참가하는 소녀들만 본다면 그저 꿈을 향해 도전하는 멋진 소녀들입니다. 이번에는 부디 순위 조작이라는 돈에 눈이 먼 어른들의 장난과 꿈을 이용하여 무리한 일정과 가혹한 환경에서 소녀들이 착취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걸스 플래닛 999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두유람이 놓친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내일은 어떤 아이돌의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